전국에 100여만에 달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여러분과 종사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전통시장을 찾아 각종 먹방을 펼치며 서민 경제를 위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지만 정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분들이 국회 비례대표에 도전했지만 순위에서 밀려나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비롯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매우 적은 상황에서도 이분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저희 경우에도 많은 노력을 다해왔습니다만 770만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 상점가, 전통시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는 우리 국회는 한참 역부족이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정쟁만을 일삼고 기득권과 특권 정치에만 몰두한 기성 정치권의 벽은 현실적으로 매우 높았으며 밤낮을 잊은 채 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외면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 사태입니다. 당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분들은 건국 이래 초유의 영업금지와 영업 제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코로나가 밤에만 오는 것도 아니고 가게에만 가는 것도 아닌데 장사하시는 사장님들 모두 손발이 꽁꽁 묶인 채 영업을 제한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은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에 대한 통계를 낼 수 없다는 핑계로 끝끝내 외면한 채 소급 적용을 해달라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영업자들의 눈물의 호소를 무시하고 무늬만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국가가 나서서 장사를 못하게 했으면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명백한 헌법 정신인데도 불구하고 헌법 정신까지 무시하며 제대로 된 손실 보상 없이 전국민 소비 쿠폰 정책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직접적인 손해를 외면한 채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된 것이 당시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형태였던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이제 와서 태연히 민생을 이야기하는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모습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선거를 앞둔 가짜 민생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소상공인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눈물의 요구를 외면한 자산가들이 소상공인 행세에 나서고 이러한 가짜 소상공인들을 제대로 가려내지도 못한 채 국민들 앞에서 선보이는 정치권의 형태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제대로 된 민생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현장을 제대로 하는 진짜 전통시장의 소상공인 대표들이 더욱 많이 진출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 한자리에 모이신 전국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전국 지회장님들의 절절한 호소처럼 새로이 출범할 22대 국회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표의 비례대표 입성마저 현재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을 대변하는 소상공인들의 수가 매우 적었던 21대 국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22대 국회에서 펼쳐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당의 이번 공천 과정을 보면 이번 총선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제대로 대변할 후보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으로 이와 같은 우려가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여성,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비롯해 지역안배 등 각 당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각종 가산점을 비롯해 안배에 나섰지만 정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안배는커녕 수많은 분들의 가슴 절절한 지지를 바탕으로 한 신청에도 외면당한 것이 오늘의 정치권의 현실입니다. 저는 우리 정치권이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한 현장의 전문가, 민생 일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전통시장 자영업 여러분들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정치권이 진짜 민생을 위한다면 전통시장에서 가서 민생 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회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 것입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민생, 경제 위기 상황에서 아우성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의 목소리에 정치권은 분명히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전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비례대표성 확대를 오늘 여기 모이신 전국의 상인연합회 회장님들과 함께 목소리로 촉구하며 각 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라남도 상인연합회 한성주입니다. 저는 오늘 소외된 전통시장 상점가의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많은 정치인들이 우리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요즘 시장 상황과 함께 상인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가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많은 정치인들께 의견을 전달하고는 합니다. 현장에 방문하였을 당시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적극 반영하겠다며 많은 말씀들을 쏟아내시지만 그때뿐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공연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인해 대형 유통사들은 빠른 배송과 새벽 배송 서비스로 날아가는 중이고 이제는 중국의 알리나 테무까지 우리 전통시장을 고사시키고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전통시장은 현재에도 전화나 수기 방식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나 킥으로 발송하면서 경쟁력에서도 뒤처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가 매우 시급한 상황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관련된 정책의 반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도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전통시장의 물류센터 확충과 함께 방문객 편의 향상을 위한 시장 환경 개선,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의 전문성 강화, 온라인 주문 배송 서비스, 자리매김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현안들이 산적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제대로 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우리의 일꾼들이 정치권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21대 국회에 존경하는 최승재 의원님께서 저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 위해 많은 법률들을 발의해 주셨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직 강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자그마한 조치마저 논의조차 안 되는 것이 21대 국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분의 국회의원으로는 정쟁만을 일삼는 국회에서 애면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오늘날 국회의 현실인데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정치인마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말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 대표자분들이 갖고 있는 분노와 문제의식은 매우 엄청납니다. 정치권이 이를 반영해서 마지막 남은 공천 과정에서 전통시장 상인들과 상점가 상인들의 비례대표성을 강화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언제나 시장을 중심으로 선거 유세를 하면서도 정작 전통시장 대표들의 비례대표 입성마저 가로막는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 정치권이 이렇게 우리를 지속적으로 애면한다면 우리 상인들의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선거 때마다 우리를 이용하며 표를 얻기 위해 시장에 들어와서 민생쇼를 펼치지만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대로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우리의 요구를 애면하는 정치인들은 다시 각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이용만 하고 들러리 세우는 정치권의 행태가 근절되길 바라며 이번 총선이 정말로 약자들의 우리 서민 경제 영세 상인들의 민생의 가늠자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공천 과정에서 각 당이 전통시장 상인 대표자들을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비례대표성 강화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디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과 상정가를 대변하는 좋은 일꾼이 국회에 꼭 입성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